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가?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도 돈은 모이지 않는가? 왜 내 곁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가? 왜 인생이 허전하게만 느껴지는가? 많은 이들이 그 이유를 운명 탓, 혹은 능력 부족 탓으로 돌린다. 그러나 정주영은 달랐다. 그는 이렇게 단언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거대한 실패가 아니라 매일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이다. 그는 평생을 현장에서 보냈다. 수많은 성공과 실패를 지켜본 끝에 깨달았다. 운도, 돈도, 인간관계도 결국 습관이 만들어낸다. 습관 하나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영상에 대해 분명 얻을 수 있는 게 많다고 확신한다. 어차피 사람들은 말해줘도 안 한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본 사람과 중간에 멈춘 사람은 분명히 다를 것이다. 끝까지 보는 사람은 자신이 무심코 저지르는 습관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것을 고칠 기회를 얻게 된다. 반대로 중간에 멈춘 사람은 그 습관을 평생 짊어진 채 손해를 감수하며 살 수밖에 없다. 그 차이는 5년, 10년 뒤 인생 전체의 격차로 드러난다. 그럼 지금부터 집중하길 바란다. 정주영은 젊은 시절 이렇게 말했다. 나는 늘 스스로에게 묻는다. 오늘 나는 어떤 습관을 남겼는가? 그 질문이 그를 위기에서 다시 일으켜 세운 힘이었다. 첫 번째로 그는 감사를 잊는 습관을 가장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사람은 누구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간다. 그러나 그 도움을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관계는 금이 가기 시작한다. 그는 실제로 많은 사례를 지켜봤다. 한 기업의 사장은 회사를 망한 이유를 경기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정주영은 알았다. 그 사장은 직원이 밤새워 보고서를 준비해도 수고했네 한마디 없었다. 협력사가 기한을 지켜도 당연하게만 여겼다. 결국 사람들은 그를 위해 더는 뛰지 않았다. 회사가 무너진 건 경제가 아니라 그의 태도였다. 이 교훈은 가정에서도 똑같다. 명절날 며느리가 정성껏 준비한 음식을 대하면서도 수고했네 한마디 없을 때, 자녀가 작은 선물을 가져와도 괜히 돈 썼네라며 흘려보낼 때, 그 순간 마음의 거리가 생긴다. 신뢰는 그렇게 무너진다. 정주영은 강조했다. 감사는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자산이다. 그는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가 살아난 경험을 떠올리며 말했다. 눈을 뜨고 숨을 쉴 수 있다는 것, 빗물 한 모금이 목을 적신다는 것, 그 모든 게 감사할 이유였다. 그 감정을 잃지 않았기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다. 그래서 그는 늘 경고했다. 감사를 잊는 순간 사람은 떠나고 돈은 빠져나간다. 여러분도 지금 곁을 돌아보라. 아침에 밥을 차려주는 가족, 직장에서 작은 도움을 주는 동료, 늘 웃으며 인사하는 이유, 그들의 존재를 잃었다고 상상해보라. 그제야 비로소 감사의 무게를 깨닫게 된다. 그러나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하루에 단 3가지 감사한 일을 떠올려보라.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인간관계를 살리고 돈의 흐름을 다시 불러오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정주영이 가장 경계했던 습관은 늘 변명부터 하는 태도였다. 사람들은 일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데 선수다. 돈이 없어서 못한다. 경기가 안 좋아서 안 된다. 나이가 많아서 이제 늦었다. 이런 말들을 입에 달고 산 적이 없었는가? 정주영은 단호히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순간 스스로 기회의 문을 닫아버린다. 그가 젊은 시절 처음 사업을 시작했을 때 손에는 가진 것이 거의 없었다. 자재를 살 돈도 가게를 열 자금도 부족했다. 하지만 그는 좌절 대신 다른 선택을 했다. 돈이 없으니 집 한쪽 구석에서 시작했고, 재료가 부족하니 친구에게 부탁해 공급처를 찾았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자 길은 열렸다. 반대로 그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봤다. 눈앞에 기회가 있어도 분명 실패할 거야. 지금은 때가 아니야라는 말로 스스로 발목을 잡는 사람들 말이다. 그들은 몇 년이 지나도 제자리였다. 처음엔 작은 차이였지만 5년, 10년이 지나니 운명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여러분도 현실에서 이런 경험이 있지 않은가? 직장에서 새로운 프로젝트가 주어졌을 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며
기회를 피한 적, 가족 문제로 바쁘다며 발전할 기회를 미룬 적, 그때는 괜찮다고 넘겼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선택이 인생 전체에 격차를 만든다. 정주영은 늘 직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가능할지를 먼저 생각하라. 한 번은 회사가 위기에 몰렸을 때였다. 대규모 납품 요청이 들어왔지만 재료도 인력도 부족했다. 모두가 이건 불가능합니다라고 입을 모았다. 그때 정주영은 단호히 잘라 말했다. 불가능하다는 말은 하지 마라. 대신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말해보라. 그 말 한마디에 사람들의 표정이 바뀌었다. 어떤 이는 생산 시간을 단축하자고 했고, 또 다른 이는 다른 협력사에서 재료를 빌려오자고 제안했다.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들이 모여 결국 회사는 납품을 완수했다. 만약 그때 변명만 하고 있었다면 회사는 무너졌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기업의 이야기가 아니다. 가정에서도 똑같다. 집값이 비싸서 자식에게 아무것도 못 해준다. 노후 준비는 이제 늦었다. 우리 형편에 뭘 더 바라겠나. 이런 말은 겉으로는 겸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스스로를 가두는 변명일 뿐이다. 정주영은 늘 경고했다. 변명은 두뇌가 작동하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자물쇠다. 그러니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야 한다.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 하지만으로 문장을 열지 말라. 대신 이렇게 바꿔보라. 하지만 대신 어떻게 하면이라고 말이다. 예를 들어, 하지만 돈이 없다 대신 어떻게 하면 적은 돈으로도 시작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 것이다. 하지만 시간이 없다 대신 어떻게 하면 하루 30분이라도 시간을 만들 수 있을까라고 바꾸는 것이다. 이 작은 전환 하나가 삶 전체의 방향을 바꾼다. 사람들은 변명을 습관처럼 하는 사람을 피하고 방법을 찾는 사람에게 끌린다. 돈과 기회도 마찬가지다. 한 직원은 늘 안 됩니다로 시작했다. 결국 그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을 맡지 못했다. 반대로 제가 한번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라고 말한 직원은 비록 처음에는 부족했어도 시간이 지날수록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되었다. 경고한다. 변명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으면 사람도 기회도 당신을 떠날 것이다. 그러나 단 한 번이라도 어떻게 하면이라고 질문을 바꾸는 순간 길은 다시 열릴 것이다. 세 번째 습관은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였다.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실수를 숨기는 것은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더 나쁘다. 숨기면 반드시 같은 실수를 반복하게 된다. 누구나 실수는 한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태도다. 사업을 하면서 정주영은 수없이 실패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나 먼저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다. 한 번은 중요한 제품 프로젝트에서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했다. 직원들은 이렇게 말했다. 사장님, 이번에는 협력사 문제였습니다. 보상을 요구하면 위기를 넘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주영은 단호히 대답했다. 아니다. 이것은 내 책임이다. 다시 시작한다. 그 선택은 큰 손실을 불러왔다. 그러나 정직함 덕분에 협력사들은 오히려 그를 신뢰하게 되었고 나중에는 더 큰 계약으로 보답했다. 만약 그가 책임을 회피했다면 단기적으로는 위기를 모면했을지 모르지만 결국 모든 신뢰를 잃었을 것이다. 여러분도 생각해보라.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사소한 잘못 앞에서 내 탓이 아니다라고 말한 적이 없었는가? 가족 문제는 배우자 탓이라 하고, 사업 문제는 직원 탓이라 하고, 인간관계 문제는 상대방 탓이라 한 적. 그 순간은 마음이 편해질지 몰라도 결국 남는 것은 불신뿐이다. 나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항상 남 탓만 하는 사람은 끝내 중요한 자리를 맡지 못한다. 반대로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반드시 신뢰를 얻게 된다. 사람들은 완벽한 사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을 원하기 때문이다. 실수는 누구나 한다. 그러나 내 잘못이다라고 먼저 말하는 용기. 그 한마디가 사람과 돈을 불러오는 씨앗이 된다. 한 번은 회사 회의에서 직원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 모두가 그의 잘못을 지적하자 정주영은 이렇게 말했다. 책임은 나에게 있다. 그러나 이번 경험으로 우리는 모두 배웠다.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에 직원들은 오히려 마음을 다잡았고 회사는 더 단단해졌다. 이처럼 실수를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용기 있는 행동이다. 오히려 감추려는 태도가 부끄러운 것이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나는 마지막으로 진심으로 사과한 게 언제였는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면 이미 마음이 굳어 있는지도 모른다. 경고한다.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사람도 돈도 떠나간다. 반대로 실수를 인정하는 순간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다. 그 신뢰가 바로 가장 값진 자산이다.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수부터 솔직히 인정하라. 내가 잘못했다는 말은 관계를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불러온다. 그 용기를 가진 사람만이 끝내 성공을 붙잡을 수 있다. 네 번째 습관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말을 끊는 사람은 결국 기회를 끊는 사람이다. 사람들은 흔히 듣고 있다고 착각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이 말을 다 끝내기도 전에 머릿속으로 반박할 말을 준비하거나 슬쩍 핸드폰을 들여다보는 경우가 많다. 이 태도는 단순히 예의의 문제가 아니다. 신뢰와 기회를 송두리째 잃어버리는 치명적인 습관이다. 한번 이런 경험이 있지 않았는가? 가족 모임에서 자녀가 진지하게 고민을 말하는데 부모가 중간에 말을 끊고 이렇게 말한다. 그건 내가 아직 어려서 그래. 그러면 자녀는 다시 말하지 않는다. 그 순간 부모와의 대화의 문이 닫히는 것이다. 사업 현장도 마찬가지다. 정주영은 늘 회의에서 직원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다. 때로는 답답할 만큼 긴 이야기도 끝까지 경청했다. 왜냐하면 마지막 한마디 속에 가장 중요한 단서가 숨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엔지니어가 회의 막판에 조심스럽게 내놓은 의견 하나가 수십억 원짜리 설비 문제를 해결한 적이 있었다. 만약 그때 중간에 말을 끊었다면 회사는 엄청난 손실을 입었을 것이다. 듣지 않는 습관은 상대방에게 이런 메시지를 준다. 나는 내 말에 관심 없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존중하지 않는 이에게 마음을 열지 않는다. 그 결과 기회는 조용히 다른 곳으로 옮겨간다. 여러분도 돌아보라. 자녀의 말을 끝까지 들어준 적이 언제였는가? 배우자가 하는 하소연을 다 듣기도 전에 알았어 하고 대화를 끊은 적은 없었는가? 직장에서 후배의 보고를 다 듣기도 전에 그건 틀렸어라며 잘라버린 적은 없었는가?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가족은 마음을 닫고 동료는 등을 돌린다. 정주영은 경청을 단순한 미덕이 아니라 성공의 도구로 여겼다. 그는 늘 말했다. 모든 사람에게 배울 게 있다. 입을 닫고 귀를 열면 돈도 함께 들어온다. 경고한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혼자가 된다. 사람은 존중받고 싶어 하고 존중이 없으면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는다. 신뢰를 잃은 순간 돈도 함께 사라진다. 해법은 단순하다. 오늘부터 대화할 때 상대가 말을 끝낼 때까지 기다려라. 그리고 잠시 3초만 멈췄다가 대답하라. 그 3초가 상대방에게는 이 사람이 진심으로 듣고 있구나라는 확신을 준다. 그 순간부터 대화는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진다. 경청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사람과 기회를 끌어당기는 자석이다. 끝까지 듣는 태도를 가진 사람만이 신뢰를 얻고 더 큰 성공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오직 돈만 좇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돈만 바라보면 돈조차 도망간다. 사람은 누구나 돈을 좋아한다. 나 역시 젊었을 때는 돈이 절실했다. 그러나 나는 경험으로 깨달았다. 돈이 목표가 되면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무너지면 돈은 더 빨리 사라진다는 사실이다. 혹시 이런 경우를 본 적 있는가? 형제가 부모 재산을 두고 다투다 결국 평생의 정을 잃어버린 집안. 사업 파트너가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 서로 속이다가 함께 망한 회사. 가족끼리 돈 문제로 소송까지 가는 모습. 그들은 모두 돈만을 줬다가 사람과 신뢰를 잃은 것이다. 정주영은 이렇게도 말했다. 돈은 칼과 같다. 요리를 위해 쓰면 살리지만 잘못 쓰면 해친다. 돈을 도구로 삼지 못하고 목적 그 자체로 삼는 순간 칼은 자신을 베고 만다. 실제로 나는 단기 이익만 줬던 한 젊은 사업가를 보았다.
그는 팔 수 있는 건 뭐든 팔았다. 고객을 속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돈을 빨리 모았지만 1년이 지나자 누구도 그와 거래하지 않았다. 사람들은 신뢰 없는 장사꾼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이다. 여러분도 기억해야 한다. 돈은 관계와 신뢰 위에서만 흘러들어온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신뢰가 없는 사람에게는 돈이 머물지 않는다. 혹시 이런 경험 없었는가? 명절 때 부모님께 드린 용돈이 액수보다 마음이 더 크게 받아들여졌던 일, 이웃에게 작은 도움을 주었더니 그 인연이 나중에 큰 기회로 돌아온 일, 돈만 생각했다면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경고한다. 돈만 좇는 사람은 결국 돈도, 사람도 잃는다. 돈을 목적으로 삼으면 돈은 당신의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빠져나간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돈을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세우는 도구로 삼아라. 둘째, 이익보다 가치를 만드는 일에 집중하라. 셋째, 돈을 벌었을 때는 반드시 함께 나눈다는 원칙을 세워라. 정주영은 위기 속에서도 가격을 올리지 않고 오히려 고객에게 더 좋은 조건을 내주었다. 사람들은 그 신뢰를 잊지 않았다. 그리고 그 신뢰가 더 큰 돈의 흐름을 불러왔다. 여러분, 지금 곁에 있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쓰고 있는가? 아니면 장기적인 신뢰를 위해 쓰고 있는가? 그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 뒤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할 것이다. 돈은 목적이 아니라 사람과 기회를 불러오는 도구다. 오늘 이 깨달음을 마음에 새기면 돈은 오히려 여러분을 따라올 것이다. 여섯 번째 습관은 불평하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불평은 담배 연기와 같다. 순간은 시원할지 몰라도 결국 자신과 주변을 병들게 한다. 혹시 이런 경험 없었는가? 퇴직 후 동창 모임에서 만난 친구가 늘 하는 말이 있다. 경기가 안 좋아서, 연금이 적어서, 세상이 불공평해서. 듣는 순간은 그럴듯하지만 옆에 오래 앉아 있고 싶은가? 아니다. 모두가 조용히 거리를 둔다. 나는 현장에서 수많은 직원을 보았다. 불평만 늘어놓는 사람은 10년이 지나도 같은 자리에 머물렀다. 월급이 적다. 상사가 이해 못한다. 일은 너무 힘들다. 하지만 개선하려는 행동은 없었다. 결국 회사는 그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다. 반대로 똑같이 힘든 환경에서도 조용히 개선책을 찾는 직원이 있었다. 그는 이 방식 말고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고 늘 고민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관리자, 그리고 임원이 되었다. 불평은 사람을 가두지만 개선은 길을 열었다. 여러분도 가정에서 비슷한 일을 겪어보지 않았는가? 남편이 돈이 안 모인다 불평만 하고, 아내는 살림이 팍팍하다 한숨만 쉰다. 자식 앞에서 부모가 서로 탓만하면 그 집안의 공기는 하루 만에 무겁게 내려앉는다. 돈의 흐름도 똑같다. 불평이 많아지는 순간 돈은 조용히 등을 돌린다. 경고한다. 불평은 단순한 말이 아니다. 그것은 기회와 돈을 내쫓는 독이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불평이 많은 사람을 피한다. 투자자도, 파트너도, 심지어 가족조차 불평만 듣다 보면 마음이 다친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첫째, 불평을 입 밖으로 내기 전에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가를 먼저 물어라. 둘째, 해결 방법을 한 가지라도 적어보라. 작은 행동이라도 하라. 셋째, 불만을 말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함께 내라. 내가 공장을 운영할 때였다. 재료가 부족해 멈출 위기에 처했다. 직원들이 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대로는 못합니다. 나는 말했다. 불평은 해결책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 순간 한 젊은 직원이 아이디어를 냈다. 창고에 남은 자재를 돌렸으면 당장 생산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 아이디어 하나가 회사를 살렸다. 여러분, 불평은 결국 습관이다. 아침에 눈 뜨며 또 힘들다라고 시작하면 하루는 이미 무너진다. 반대로 오늘 해결할 일이 무엇인가라고 묻는 순간 마음은 움직이고 길은 열린다. 불평은 주변 사람을 떠나게 만들고 기회를 놓치게 하며 돈을 빠져나가게 한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다짐하라. 불평 대신 해결책을 말하겠다고.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인간관계와 재정,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바꿔놓을 것이다. 7번째 습관은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것이었다. 정주영은 말했다. 어제의 성공만 붙잡고 있으면 내일은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혹시 이런 말을 해본 적 없었는가? 예전에는 내가 회사에서 인정받던 사람이었어. 내가 젊었을 땐 이 동네에서 제일 잘 나갔지.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그때의 영광이 오늘의 삶을 지탱해 주는가? 아니다. 과거의 성공은 자랑거리는 될 수 있어도 미래를 책임져 주지는 않는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했던 이들이 몰락한 이유는 대부분 배움을 멈췄기 때문이었다. 처음에는 누구보다 앞서 나갔지만 시대가 바뀌자 뒤처졌다. 스마트폰 하나 못 다루고 인터넷 뱅킹을 모르니 돈 관리에서조차 손해를 봤다. 나는 나이 많아서 몰라도 돼. 이 말이 결국 그들을 가난하게 만든 것이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다. 부모가 새로운 걸 배우지 않으면 자식과 대화가 끊긴다. 자식은 SNS와 온라인으로 세상을 이야기하는데 부모가 그게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세대의 거리는 걷잡을 수 없이 멀어진다. 결국 부모는 잔소리만 하는 구세대로 남고 자식은 속 이야기를 꺼내지 않는다.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돈도 멀어진다. 나는 직접 보았다. 옆 가게 사장은 나는 전통 방식만 한다며 변화를 거부했다. 처음엔 단골이 많았지만 카드 결제도 온라인 주문도 거부했다. 결국 손님은 떠났고 가게는 문을 닫았다. 반대로 작은 습관을 바꾼 가게 주인은 달랐다. 스마트폰으로 배달 앱을 배우고 간단한 홍보 방법을 익히자 매출은 오히려 2배로 늘었다. 경고한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는 것이 아니라 뒤처지는 것이다. 나이가 문제가 아니다. 마음이 다치는 것이 진짜 노하다. 돈과 기회는 늘 새로운 방법을 익히는 사람에게 향한다. 해법은 어렵지 않다. 첫째, 하루에 10분만이라도 새로운 지식을 접하라. 책 한 장, 신문 기사 하나, 자식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다. 둘째, 새로운 기술을 두려워하지 마라. 스마트폰 기능 하나라도 배워두면 생활이 달라지고 돈의 흐름도 달라진다. 셋째, 자존심을 내려놓고 배우려는 태도를 가져라. 나는 몰라서 배우는 중이다. 이 솔직한 자세가 사람을 끌어들이고 기회를 불러온다. 나는 젊은 직원들에게도 배웠다. 사장님, 이 방법이 더 빠릅니다. 처음엔 의심했지만 시도해보니 효율이 크게 늘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배움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 배우려는 자만이 성장한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돌아보라. 혹시 어제 배운 그대로 오늘도 똑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내일도 변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오늘 새로운 것을 하나라도 배운다면 내일은 달라진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배우기를 게을리하면 사람은 멀어지고 돈은 떠난다. 그러나 배움을 이어가는 순간 사람은 다가오고 돈은 다시 흐르기 시작한다. 이제까지 나는 여러분에게 사람과 돈을 멀어지게 하는 7가지 습관을 이야기하였다. 감사를 잊고 할 수 없는 이유만 늘어놓고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남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돈만 줬고 불평을 달고 살고 배우기를 게을리하는 것.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습관들은 시간이 쌓이면 삶을 무너뜨린다. 정주영은 평생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을 보았다. 어떤 이는 재능도 뛰어나고 기회도 많았지만 작은 습관을 고치지 않아 결국 모든 것을 잃었다. 반대로 가진 것 하나 없던 이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어 결국 큰 성공을 이루었다. 차이를 만든 건 운이나 재능이 아니었다. 오직 습관이었다. 여러분, 나는 단언한다. 오늘 나쁜 습관 하나를 버리겠다고 결심하는 순간 인생의 방향은 달라진다. 모든 걸 한꺼번에 바꿀 필요는 없다. 습관 하나를 정해서 오늘부터 한 달만 꾸준히 실천해보라. 그 다음 습관으로 넘어가라.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면 어느 날 거울 속에 자신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정주영은 늘 이렇게 말했다. 사람은 돈을 끌어들이는 존재가 될 수도 있고 돈을 밀어내는 존재가 될 수도 있다. 당신의 태도와 습관이 바로
그 갈림길을 정한다. 마지막으로 부탁한다. 오늘 들은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종이에 적어보라. 곱씹어보라. 그리고 내일 아침부터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보라. 감사하다는 말, 끝까지 듣는 태도, 불평 대신 해결책 찾기.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사람을 끌어들이고 돈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여러분, 나는 확신한다. 여러분의 삶은 아직 늦지 않았다. 습관을 바꾸는 순간, 사람과 돈, 그리고 기회는 다시 여러분 곁으로 다가올 것이다.